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드디어 이제 역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허를 찔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이제 그 과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앞선 방통위원장들 같은 경우도 김홍걸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자 그대로 MBC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탄핵소추안 통과시켰던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탄핵소추안이 이제 그 발의가 되기 전에 사임을 함으로써 사퇴를 함으로써 그거를 무력화시켰지만 이동관 때도 그렇고 김홍걸 때도 그렇고 계속해가지고 그런 막장 짓거리들이 반복이 됐었고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진숙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욕을 주고 탄핵소추안 통과시키겠다라고 압박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퇴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박문진 이사나 등등등이 이제 꾸려져가지고 MBC를 지킬 수 있겠다라고 지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했겠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 전문 기자 아닙니까? 여자 기자로서 그런 전쟁통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라는 이거 어지간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야 어지간한 진짜 막 사명감이 있지 않고서야 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냈던 사람이 바로 이진숙 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대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의혹 같은 거를 제기하고 뭐 모욕 주기를 하고라고 해도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뭐 눈을 그냥 좀 끔뻑끔뻑 하시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뭐 눈 하나 그거 깜짝하겠습니까? 바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통위원장 임명 딱 되자마자 첫날부터 출근해가지고 관련된 개혁을 이루고 나가겠다라고 입장까지도 발표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를 했고요. 임명된 직후에 바로 출근하면서 계획을 밝힐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 누구냐? 김태규인데요. 김태규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 때 사법 어떤 지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소신 발언했던 분, 그게 바로 김태규 부장판사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권익위에서 부원장 직함을 또 달고 있었던 게 김태규 부장판사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익위 부위원장 직함 바로 다음으로 방통위로 이렇게 들어서게 됐고 2인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으로서 김태규 두 사람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우리 그 정청래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없으면은 진짜 막 큰일 나는 그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이게 뭐 지네들의 모토 아니었습니까? 그 법대로 했었을 때 뭐가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원 5명 중에서 2명만 2인 체제로 2인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제 전체 회의를 열 수가 있고 이진숙과 김태규 두 사람이 이제 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지 당연히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박문진 이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개혁을 해 나갈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또 민주당 쪽에서는 뭐 또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를 하겠지만 문제가 뭐냐? 그런 어떤 짓거리를 한다라고 해도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할지라도 박문진 이사를 교체시키고 그리고 또 MBC의 경영진을 교체시키는 이 어떤 과업 자체를 막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도 이따가 제가 좀 찬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통위 같은 경우는 전체 회의를 지금 또 예정하고 있고요. KBS랑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선임안에 대해 가지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포함해가 총 5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통령이 지목하는 목 2명이 있고요. 국회 추천의 목 3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3명 같은 경우는 여당 쪽에서 1명, 야당 쪽에서 2명 하게 되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 5명 가운데 3명이 이제 되겠죠. 근데 법적으로 5명 가운데 몇 명만 있으면 전체 회의를 열 수가 있다. 2명만 있었을 때 충분히 이제 이게 회의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도 이미 방송통신법을 개정을 할 때 자기들이 다 사실상 통과시키고 자기들이 다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인가 뭐냐면은 애당초 이제 이동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홍걸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5명을 다 채우지 않고 2명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2명에서 의결한 것 같은 경우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뭐다라고 까불어댔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거든요.
지들이 이 방통위 같은 경우는 5명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2명만 있어도 법적으로 충분하다라고 지들이 바로 지난 6월 달까지도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문제가 뭔 거예요? MBC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MBC 민주당에 지금 이제 뭔 노릇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고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그 MBC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2명이라고 했다가는 큰일 날 판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법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2명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라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방통위 같은 경우는 박문진 이사 정원이 총 9명인데 9명 가운데서 여권 추천목이 6명이거든요. 그 6명 전체 다를 의결을 할 것이고 박문진 또한 마찬가지로 6명으로 회의가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전에 방통위 같은 경우도 대통령 몫이 몇 명이라고요? 2명입니다. 박문진 같은 경우도 여권 몫이 몇 명이라고요? 6명입니다. 그런데 방통위 같은 경우도 전체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이다? 2명이다. 박문진 같은 경우도 열릴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이다? 6명이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여당 편향 쪽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죠? 누가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MBC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통위 같은 경우는 2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2사람만 있어도 지들 마음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박문진 또한 마찬가지로 여권에서 추천 6명, 그 6명만 있어도 회의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지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정청래가 저렇게나 떠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탄핵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진숙 지금 이제 위원장 같은 경우도 임명안이 제거가 된 직후에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또 보였습니까? 사퇴를 하지 않는다라 그래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또 밝혔습니다. 개막장이죠. 그렇죠? 이동관, 김홍일, 그다음에 또 이상인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직무대행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부위원장까지도 민주당에서 뭐 하겠다라 그랬어요. 탄핵 소추안 통과시키겠다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진숙 지금 이제 위원장이 또 제가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안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 하겠지만 이진숙 지금 위원장에 대한 또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 세상에 직무대행에 대해 가지고 탄핵 소추안 통과시킨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나 필사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MBC를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이쯤 됐으면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MBC의 M자가 민주당이었다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이진숙에 대해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MBC를 개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불행히도 안 됩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탄핵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문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것도 발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 표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에 뭐에 딱 걸린다라는 거예요. 방통위에서 지금 회의를 열어서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박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을 하는 거 이 시기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좋게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뭐가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전체 회의 열어가지고 박문진 이사에 대한 의결 그거 해버리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유일한 게 이제 뭐가 있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거 법원에다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거 그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민주당이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지들이 생각하기에도 탄핵안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법률적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법원 판단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심지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판사조차도 이거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텐데 이런 개망나니 짓거리를 해놓고 감히 무슨 이진숙의 지금 결정에 대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집행정지를 해달라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설령 한다라고 할지라도 뭐가 도대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지들이 법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2명만 있으면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그거대로 했는데 도대체 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나 집행정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그래서 뭐예요? 유일한 게 사실 이진숙에 대한 사퇴, 이진숙을 사퇴시키는 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었던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상 초유로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도 사흘 동안 안 할 것 같은데 사흘간이나 청문회를 진행하고, 심지어 MBC에 대한 압수액까지도 그런 식 현장 실시까지도 해가지고 4일 동안이나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모욕감을 줬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허를 찔린 것이고, 드디어 최소한의 우리가 규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할 수 있는? MBC를 정상할 수 있는. 벌써부터 저는 기대가 됩니다. MBC의 유튜브 그 썸네일만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더 탐사에서 만든 것인지 MBC에서 만든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는데, 어떤 식으로 MBC가 정상화가 될지, KBS만큼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